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싱글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일 4조 원 넘게 쏟아부었었던 개인은 오늘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로 기조만 유지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를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종일 오락가락했는데요. 코스피는 저점 3,123포인트와 고점 3,182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1,000포인트를 찍기도 했지만 급 반락 후 방황하다가 9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새벽 미국 FOMC 회의 성명서 발표 등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증시 짙은 관망 심리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거래 대금은 2조 원대 초반에 머물면서 이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큰 변동폭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 그리고 가벼워지는 계좌, 지치기 전에 여러분들 방법 찾아서 우리의 계좌 수익 키워볼 수 있는 방법 히든 종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뜨겁게 함께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카드, 히든 종목을 함께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고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더욱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수가 연일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새벽에 FOMC를 앞두고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속에서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수 흔들리는 것보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상한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오늘도 시장이 좀 조정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님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제 조정이 나오고 연속적인 조정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제 시장의 조정폭이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전 급등락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재상승 전환을 시도해 주던 증시가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장 후반까지도 추가 회복력을 주지 못하고 약간 거래소는 이제 윗꼬리 음봉,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몸통형 음봉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차트 분석 캔들상으로는 추가 하방이 열릴 수밖에 없는 캔들이에요. 원래 꼬리가 밑에 쪽으로 열려야지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고, 위쪽으로 열리면은 고점 매물이 나왔다고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봉차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양대 증시 차트는 코스닥은 밀린 다음에 회복을 못한 매물을 좀 많이 받은 차트로 볼 수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시가를 이탈한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망치 캔들이라고도 이제 음봉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진폭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과연 지수가 이제 혹시 상투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상투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새벽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특별한 뭐 이벤트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을 어느 정도 보면서 연준이 여기에 따라가는 형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뭐 6일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여기에서 먼저 정책 변화를 내세울 수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이 변동성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현재 화면상에 보시면 이제 해외 선물 출수의 움직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 선물 움직임이 S&P 500 선물이랑 나스닥 선물이 둘 다 약보합이에요. 특히 이제 나스닥은 그나마 최근에 기술주의 좀 좋은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비대면 업종의 상승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변동성에서 조정이 좀 덜하지만 신고가 지수도 나왔고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다우 산업지수의 변동성 움직임을 바라보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움직임에서 지금 고점 유지를 하다가 음봉으로 좀 내려앉는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새벽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단 좀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뭔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초반 부담감을 떨쳐내려는 이제 매물 압박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증시 같은 경우에 연준에서 뭐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력을 갖추겠지만 장 초반 움직임에서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증시는 플러스를 낸다라기보다는 밑꼬리를 좀 동반하는 음봉장세 형태 정도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어떤 방향성도 어차피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도 좀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미증시 연동 현상 부분들로 좀 흔들리는 장이 내일 될 것으로 보여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걸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드려 보면 과연 상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뭐 가벼운 답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당장의 지수가 상투가 나오지는 않는다. 상투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부분들이 지금 이제 깨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눌림목 정도에 대한 시장 흐름들은 예측을 해보셔야 된다. 즉 눌림이라고 하는 거는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가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쉬었다 가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고점에서 지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 3, 4거래일 정도는 양봉을 섰겠지만 좀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시장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일단 지수가 장중에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0포인트나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등락폭을 반복을 했어요. 예, 오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좀 상승력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12시 지나고 나서 오후에 하락폭을 좀 많이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등락폭을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100선을 3,10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 전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기록을 했는데 하락을 해서 980선으로 떨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개인들이 1조 원대의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6천억 원대에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계가 3천억 원대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0.57%에 대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또한 뭐 개인들이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한 1,9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코스닥도 0.8% 정도 하락을 좀 키웠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한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월요일에 굉장히 강했었던 이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지만 전일자와 금일 하락폭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코스피에 대해서 분봉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앞쪽에서 강했었던 흐름에 한번 눌려졌었던 이런 상황으로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내려오면서 3,100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흐름도 비슷합니다.
오전에는 좀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나왔다가 하락폭을 계속 꾸준하게 내려왔었던 흐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일장도 오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외국인들과 기관기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서 강했었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를 외국인과 기관기 쪽에서 사게 되는 이 흐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팔고 있는 시장에 이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이 금일자와 전일자 이 종목별 투자자 매매 성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국인 간 기관계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떨어졌다고 종목군들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진 불안정한 시장이고 불안정한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 대형주가 좀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들은 좀 지양을 할 거고요. 일단 관망세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강했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강했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일자와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자 장 막판까지도 끌어서 올리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섹터 흐름을 본다면은 제가 눈에 띄었었던 섹터는 영상 콘텐츠 쪽이 좀 강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전일자의 음봉을 떴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3,800원, 3,815원까지도 오르면서 조금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있겠고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콘텐츠 이 OTT 관련 종목군들이 사마 네트워크스랑 그리고 펜언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늘 흐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어느 정도 국내 디즈니 플러스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OTT 관련 종목군들이나 게임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충분하게 어려움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 꼭 아시면서 매매 포인트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히든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싱글 매치 시작하기 전에 룰 소개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익률 대결. 오늘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타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 해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결은 아주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익률 순위가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이 판세를 흔든 전문가가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승부수를 제시하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현재 1위부터 3위까지의 전문가들이 수익률 격차는 단 10%포인트 미만의 격차만을 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승부수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포트를 열어보면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한 전문가님, 우림 기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 그 종목이 굉장히 뜨거웠네요. 오, 예. 네, 그 붉은 바람이 불었나요? 붉은 바람이 왔습니다. 히든스탁에. 네. 원래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또 경계심이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 가면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이제 또 방송 관계자분들은 원하는 또 수익률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유로운 모습. 네. 예측할 수 없는 승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열심히 보게 되겠죠. 오늘은 예. 누가 1위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뒤집히지 않았을까? 예,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뭐 제 종목들은 굉장히 오늘 편안하게 잘 쉬어줬습니다. 파란 바람이 불었고요. 자,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약보합입니다. 이제 0.4% 정도 밀리는 움직임이 이제 나왔는데 6일째 음봉이네요. 6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완벽한 구역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62평에 대한 지지 구간대로 도달을 했죠. 항상 이 자리에 도달을 하면 이제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평 지지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면 슬슬 이제 그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풍력 태양광 얘기를 이제 언급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한 6일 동안에 트럼프 지우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남겨둔 흔적들은 지우기를 이렇게 막 다 지우고 있어요. 정말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본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거래일과 다음 주부터는 좀 좋은 시세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림기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나 이 부분, 이 저점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요. 더욱 기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쇼박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등 쇼 봐야 하는데요. 네, 쇼바스 한번 좀 제가 또 AS로 쇼 보셨냐고 이 얘기를 좀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나름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쇼를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응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저렇게 해가지고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릉 둥둥둥둥둥둥둥. 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빵빵빵빵. 네, 들어간 다음에 우르르 쇼박스 이러거든요.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네, 우르르 쇼박스 나중에 그러거든요. 네,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뭐 회사입니다. 영화 쪽 제작 부분이라든지 뭐 또 드라마 부분들에 많이 또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공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변동성이 크게 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 횡보 구간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방 압력은 뭐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트 봉 차트는 오늘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신경 쓰지 않고 직전 고점 돌파 정도 다음 주 정도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쇼박스의 흐름 우리가 같이 또 짚어봤고요.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또 새로운 전략이었어요. 빅히트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눌리고 갑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오다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꺾였어요. 근데 오늘 그 이 종목 말고 여러분들 이제 그 DPC라는 종목이 또 관련돼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야간무료 방송에서도 방탄 관련주를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종목들을 언급해드리면서 DPC와 관련된 재료라든지 변동성 기대감을 알려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또 뭐 오늘 장중무료 방송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는 종목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방탄 관련주들의 흐름은 시세 자체가 눌러다가도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곧 컴백을 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고점 시세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으로 발전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빅히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코닉스, 이 코자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무려 29%의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세코닉스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세코닉스 이쯤 되면은 한번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한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근데 왜 안 파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흐름이 11,600원 선은 한 번 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계가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시세를 보고 결정을 좀 지으려고 네네. 한 번 더 내일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저는 11,600원이고 제가 목표가를 한 12,500원 라인을 잡아드렸었거든요. 12,000원? 네, 12,500원 라인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12,500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11,600원 선을 한 번 더 깨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분들 뭐 지금 사시는 구간은 아닙니다. 팔아야 네.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분들은 내일 한번 흐름 보시고 매도 라인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11,600원대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여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현재 목표 가격 12,000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님은 11,600원대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지에넌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같은 변동성 큰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크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지에넌 에너지도 같이 팔을까 고민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가격대보다 뭐 3,600원 라인을 뭐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 본다면 3,38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셨으면 고점에서 잘 파셨다고 하게 된다면 뭐 한 20%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우리 고스톱 뭐 이게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설날에 흔히 하는 놀이 중에 동양화 놀이. 그렇죠. 동양화 놀이가 있는데 저는 스톱보다는 고를 좀 더 외치면서 한 번 더 흐름이 충분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3거래일 연속 계속 투자 매수 의견을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내일 흐름이 조금 더 양봉을 그리지 않을까란 기대감으로써 저는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 한번 흐름 나오면서 매도 전략 꾸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흐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의 타이밍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대의 수익률 키워가면서 보유 전략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어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장에 또 강세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어소프트 어떤가요? 네, 한 3%, 4% 정도 좀 상승 여력을 보이다가 좀 줄어들었죠. 근데 21선을 이탈을 안 하고 굳건하게 잘 지켜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유입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 15,000원대, 16,000원대는 한 번 더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 포인트는 그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더 보실 분들은 이게 오아시스라는 이 자회사가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포트에 대한 변화를 좀 꾸리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전략도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실 거라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단기, 장기 정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5,000원,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1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 가격 전략 잘 챙겨보세요. 자,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새로운 전략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추리 시작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잠시 후 종목의 힌트 총 3번 공개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또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추리 시작합니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저보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수익률에 나오면은 한 번의 대대적인 히트 수익을 위해서 분야를 좀 이제 동일 분야를 종목을 좀 2개라든지 이렇게 좀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탄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종목에 뭐 관련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자체가. 예, 저 화면 안에 한 장 더 있나요? 없나? 2장밖에 없나? 네, 한 장 더 있네요. 그나마 하나 더 있네요. 자, 저 화면 중에 지금 오늘 종목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몇백 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압축을 우리 이제 방송국 그 관계자분들이 한 11종목 정도로 압축을 시켜드린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는 뭐 이 정도로 해도 사실 되지 않을까. 어제도 사실 방탄 관련 부분 해가지고 뭐 영상도 좀 틀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저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슈도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이버와의 협업도 기대가.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했는데 그거는 이제 빅히트 관련된 얘기고 응. 이 종목은 재료가 있는데 두 번째 어. 힌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두 번째 번째 힌트에서 볼 수 네네. 있겠군요. 그 힌트 무엇일까요? 지금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오, 방탄소년단 드라마와 빅히트의 대대적인 시너지. 그럼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탄 드라마. 방을 막 태우는 드라마냐. 진짜요? 예, 방에 막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막 시너 같은 거 뿌려가지고 태우는 게 나오는 근데 드라마니까. 요즘에 이렇게 네. 이런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해서 네네네. 팬들의 그러한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홍콩 스타라든지 뭐 일본 스타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뭐 F4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인기를 끌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배우들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류의 드라마들을 만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류의 중심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드라마가 나오면 아마 연계돼서 오히려 뭐 동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관련된 이제 좀 따라 만드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종목과 관련 이 종목이 빅히트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은 어떻게 보면 일반 진부한 드라마보다는 요즘에 한창 핫하다고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웹툰 드라마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웹툰을 갖다가 드라마를 만든 게 다 히트를 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도 연동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펜트하우스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즐겨 봤었던 이제 네, 시즌 2 기다리고 있어요. 예, 시즌 2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 시너지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오. 원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2에 대한 어떤 제작과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부터 사실 추진됐던 게 방탄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진행이 사실상 좀 미뤄졌었던 부분이 되겠죠. 근데 2월부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도 확진자가 줄어들 수
줄어들고 있지만 굉장히 확진자가 급감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현재 뭐 5인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뭐 많은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또 사람들이 참여하는 드라마 제작 부분들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이제 세계 스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 회사가 빅히트와 연계된 사업 영역 및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 부분들의 히트 제작 드라마 부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다. 아마 방탄소년단 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2021년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작품의 선두가 되는 방탄 드라마를 바로 이 종목이 만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힌트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에서 몇몇 종목들을 떠올렸는데 우리가 좀 드라마 쪽을 생각해보면 좀 더 압축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추리소년 탐정이 등장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단타승부사 탐정님. 추리승부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도 멋진 추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게 지난주가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쵸. 이게 어디서 저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네네네. 제가 얘기한 종목인 것 같아서 그때 우리 상한 전문가님께서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뭐 진짜 들고 오시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주워 먹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막 지난주 그렇게 이 시간에 네, 제가 막 고른 종목 중에 네. 그 중에서 진짜 그때 한 당시에 종목이라서 괜찮은데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랬었죠. 저는 원래는 방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DPC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양봉도 이쁜 양봉이 잘 그려지면서 그리고 장 막판에 많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저는 DPC일 줄 알았어요. 첫 번째 힌트를 봤을 때. 근데 두 번째는 방탄의 세계관을 갖는 드라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요 세 글자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펜트하우스 2, 3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그 라인업을 갖고 있겠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번 연도에 7개 이 드라마를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전에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요 종목이라고 하게 된다면 추노 뭐 지분 뚫고 하이킥 요런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던 저는 이 제작사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만 하시면은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요 히든스탁을 꾸준하게 계속 보셨다면은 쉽게 굉장히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그래요. 번째 힌트는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힌트를 주면은 네. 저희가 아니라 제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혹시 모르냐 생각한다면 이러면서 나오는 힌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붉은색을 좋아하죠. 그래요? 네. 붉은색 좋아하세요? 저희 주식 의외네요. 전문가들은 무조건 붉은색을 붉은색. 좋아합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정답이랑은 관련 없겠죠? 네. 자, 힌트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 보시죠. 예, 그린 스네이크, 녹색 뱀, 붉은 뱀 다 나왔네요. 예, 붉은색을 좋아하시지만 네. 예.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붉은 뱀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얘 종목이 녹색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스네이크인데 이 종목이 아마 이제 좀 녹색 뱀 같은 경우에는 좀 착해 보이잖아요. 왠지. 네, 근데 붉은 뱀이 되면은 엄청 무서워지죠. 네. 강렬해지죠. 네. 그런 뱀이 되지 않을까. 독사 같은 뱀 같아요. 예, 독사같이 이렇게 팍 뛰어가지고, 예, 주가를 지금 표현해 그렇죠. 주신 거예요? 이렇게 녹색 뱀이면 이렇게 가다가 딱 머리까지 보이는 거죠. 나 저기 점핑해서 뭐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아. 그래 팍 뛰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그린 스네이크가 레드 네, 스네이크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레드 스네이크 돼서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표현력이 변하지 굉장히 않을까. 풍부하시다. 네. 네, 기대를 아마 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종목에 대한 추리가 굉장히 쉬워지셨을 것 같아요. 문자로 어떻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너무 재밌다고 상품권은 주는가 초록뱀, 상한 김용덕 초록뱀이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상한 대표님 초록이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초록뱀, 초록이어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문자창이 초록초록한 상황이고요. 빅히트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초록뱀이네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대됩니다. 히든 종목 초록뱀 같아요. 빅히트, 초록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정확히 기재해서 보내주셔야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추리 시작할게요. 힌트 1번 공개하겠습니다. 예, 와, 1번.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즉 너튜브 같은 데에서 그쵸, 이 그쵸. 관련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나올 만큼 관심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랑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카 쪽이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핫 어떻게 키워드.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초점을 맞췄었던 게 이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대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스닥에 대한 기업 공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 주관사를 골드만삭스를 정하고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한 2주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을 한번 겪었었던 종목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횡보 구간을 겪고 또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기업 가치가 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2조 원으로 2조 원 이상이죠.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나스닥에 대한 뭐 이슈가 있다면은 충분하게 한 번 더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쿠팡에 투자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한 27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한 37%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에 대한 상장 기대감 뉴스가 나온다면은 2차 파동이 한번 나와서 전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쿠팡에 대한 나스닥 관련되어 있는 뭐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OTT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가 뭐 국내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알로이스라는 뭐 종목이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TT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흐름이 약해진 게 아니고 그래도 아예 안 죽고 세게 올라갈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한 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이슈, 키워드에 따른 우리가 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리하고 있습니다. OTT 관련주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추리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티커머스 채널을 오픈했다라고 네. 두 번째 힌트. 티커머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하시면은 금방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합된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거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다가 뭐 관심 있는 뭐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은 네네네. 리모컨으로
그냥 네네네. 바로 아무래도 결제하는 바로 상품을 구매 의사를 하게 된다면은 즉시 주문과 결제가 저 해본 것 번- 같아요. 해보셨어요? 네. 어, 상품 보면서 저는 네. 안 해봤는데 네. 홈쇼핑 바로 이런 거- 되더라고요. 예. 바로 돼요? 예, 신기하네. 리모컨으로 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미 써보신 분이 옆에 있는데도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커머스 채널을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쇼핑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게 티커머스 채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이 이 쿠팡 그리고 OTT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서 융합이 된다면 충분하게 한 번 더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셔야 되고, OTT 관련 종목군들이 제가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또한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이게 뭐 전일자의 음봉은 나왔지만 월요일에는 상한가에 한번 도달하면서 굉장히 시세는 아직까지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알로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나왔으면 그 다음 쪽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OTT 관련, 이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꼭 잘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 우리가 챙겨보면서 종목에 대한 추리하고 있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추리의 도움 좀 나눠주시죠. 네, OTT 쿠팡 관련주인 건 알겠고 OTT를 너무 강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종목을 그냥 찍다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제 쿠팡과 연계되어 있는데 OTT를 하는 기업이. 그래서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쿠팡 관련주를 조금 몇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간 이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OTT 그 뭐 셋톱박스 쪽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상한가 갔으니까 아닐 거고, 동방이 이제 핵심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주도 주였고 최초 파동에서 이제 물류 담당입니다. 쿠팡 물류 담당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KCTC라고 역시 약간 물류 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재물류센터 쿠팡 관련된 쪽, 그쪽 강남 쪽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 연계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류가 나왔으니까 물류 먼저 보면은 좀 잘 따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포장. 이건 이제 골판지 수혜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그냥 골판지 관련주들이 좀 따라 붙었는데 얘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OTT 같은 경우는 이제 쇼박스. 쿠팡 관련된 이제 영화 콘텐츠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KTH라는 종목, KT 산하에 관련된 역시나 이제 영화 관련 채널에 대한 조인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이 더 있는데 다 후속주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단다승부사 전문가님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힌트 3번 남아있으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세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요즘 기침, H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좋네요. 조심해야 되죠. 재채기 조심해야 되고, KT가 기침을 한 거예요. 네. KTH 이렇게 기침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KTH 하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을 잘 선택을 해갖고 매수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겠죠. 충분하게 여러분들 쉽게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T가 H 했다라고 힌트 나눠주셨습니다. 실시간 채팅창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문자창에도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자 보니까요. 단타승부사 누구야? KTH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KTH입니다. 많이 보이고 있네요. KTH 맞죠? 많은 분들 생각하고 계시고요. 쇼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KTH, KLNet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 바로 집중하는 전략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정답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정답 바로 초록뱀이었습니다. 바로 전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 빅히트에 이어서 초록뱀까지 굉장히 또 집중하는 전략을 보여주시네요. 가격 네.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바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영역은 우선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 구간 영역으로 잡습니다. 하단은 시가 영역인 2,200원 정도부터 상단은 2,700원 사이로 잡겠는데 아마 대부분 2,500원 구간이나 그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고점 구간대였었던 5,000원 정도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바닥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았었던 2,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매수범위 2,200원에서 2,700원 제시해 주셨는데 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길 권장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오늘 굉장히 또 글로벌한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쿠팡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좀 눌림목 아니면은 눌렸다가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량을 한 번 더 모아서 충분하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었던 이 종목과 더불어 이 쿠팡 관련 종목에 대해서 바로 이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요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OTT 관련 종목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요즘에 굉장히 핫했었던 테마도 OTT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시장 OTT 관련 종목 그리고 쿠팡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아시려고 그리고 아니면 매매를 하겠다라고 투자 포인트로 잡으실 분들은 꼭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꼭 경청하시고 내일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정보 준비해 주셨네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으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풍성한 정보 챙겨보실 수 있고요. 오늘 특히나 또 시장에서 핫한 테마에 대한 분석까지 나눠주신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 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단타 승부사 그리고 상한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